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시장, 양 지수는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지만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저는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들 공개해 주시죠. 네, 1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 시장 6%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6.13% 올랐고요. 아래로 현대제철,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LG전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이 5가지 종목들 내에서 4가지 종목들이 모두 다 IT 종목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튀어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다는 점에서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가 1.77% 올랐고요. 또 네이버의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잠잠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쪽으로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5%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38,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함께 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제철을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현대제철을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최근 들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1%대 강세 흐름을 기록을 했는데 LG전자는 유럽의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IFA 2023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장중에는 10만 원 선 돌파해주면서 10만 1,400원의 고점을 터치했고요. 그 이후에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에는 9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삼성전자가 튀어 올랐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7만 1,000원의 종가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7만 전자 타이틀을 탈환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특징주 넘어가서 반도체주들 함께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7.46% 강세를 기록하면서 16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하나마이크론, 파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올라와 있는데 코스닥에서도 중소형주들,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관심을 크게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미끄러지면서 6.21%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120만 원 선 내어주고 117만 원 선까지 밀려나면서 117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주가 자체는 이렇게 많이 밀려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 반면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타격을 받았다는 점도 금요일 시장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마이크론부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특징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특징주로 넘어가기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면서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7.46% 오른 16만 2,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용 그리고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테마까지 함께 옮겨 붙으면서 이렇게 로봇주들 쪽으로 관심이 큰 폭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 심리를 대폭 개선시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연일로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삼성 웰스토리의 단체급식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렇게 연일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는 17만 800원까지 올라서면서 그 전 거래일에 이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연초 3만 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5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가총액도 3조 원 규모를 넘어서면서 코스닥 시총 10위에 올라섰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마이크론부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특징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반도체주들로 엮어서 이 두 가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29.88% 상한가 기록해내면서 27,6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파두의 경우에도 동반 탄력 받았습니다. 5.21% 상승한 39,400원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서 삼성전자도 6%대 강세를 기록을 했었죠.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튀어오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가 올해 4분기 중에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할 것이다 라는 전망 그리고 소식이 전달이 됐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GPU 시장 점유율이 굉장합니다. 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GPU에는 고성능 메모리로 여겨지고 있는 HBM이 탑재가 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누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동안 HBM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올해 안으로 이렇게 4분기 안에 삼성전자가 HBM3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또 이러한 전망이 점쳐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 엔비디아 HBM3의 30%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KB증권은 삼성전자의 HBM3 신규 고객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곳에서 5곳에 그쳤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곳에서 10곳까지, 8곳에서 10곳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 2년 동안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는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서 살펴봤었던 삼성전자 7만 원 선 다시 복귀해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삼성전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이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첨단 패키징 투자 확대에 핵심 수혜주로 여겨지면서 관심을 받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수급 특징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도 많이 몰렸고 또 주가도 함께 튀어 올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월요일 시장 개장 직전에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청한 부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시장 9월의 첫 거래일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특징주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저점을 잡고, 시장의 수급을 거의 다 빨아들인 삼성전자가 가장 수급 특징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엔비디아의 HN3들, 이러면 이제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제, 다음 달 정도 공급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었고, 그렇게 돼서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HBM 시장의 점유율 50%가 돌파가 예상이 된다, 요거랑, 또 이제 그 시티증권에서 3단계 목표가 12만 원짜리가 나왔거든요. 그 전에 이제 11만 원에서 12만 원 상향을 한 건데, 거기서는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주요 GPU 고객사에 HBM3를 공급할 것으로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올해 이제 4분기부터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제 대부분의 이제 GPU 고객사들한테 HBM3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올해 3분기 말까지 인증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가 2024년도에 HBM3 공급량이 최대 30%를 할 것이라 요 예상이 같이 나오면서 이게 아침부터 이제 요 시티증권 리포트 때문에 수급이 올라오다가 7만 원 선에 막혀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해당 뉴스가 나오고 나서 7만 원 돌파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수급을 다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나올지 여부를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쏠리면서 2차전지 쪽으로 코스닥 150 선물 매도를 비롯한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집중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2차전지와 삼성전자 간의 수급이 서로 간에 맞물렸기 때문에 이어지는 여부가 오늘 이제 시장의 코스피라든 코스닥 지수에 기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FTSE 수급 이슈가 같이 맞물려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반격의 서막을 만들어내는 장을 보여줬는데요. 6%대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도 그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론, 윈텍, 다이나믹 디자인, SY, 유신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다수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 중에는 SY와 유신이 해당되는데요. 이 외에도 다수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린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라이트론과 윈텍도 지금 특징주로 묶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이나믹 디자인부터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은 장마감 이후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보유사인 PT BNT의 지분 4%를 53억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8.85% 상승하며 6,5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상한가를 기록한 라이트론과 윈텍을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론은 9.97%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윈텍도 9.95% 상승하며 각각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라이트론은 6,400원에 그리고 윈텍은 3,31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해당 소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의 이유는 라이트론이 몰리브덴 광산 매입을 위해서 MOU를 맺고 검토 중이던 창대광산의 주식 인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공시에 따르면 라이트론은 창대광산의 주식 100주를 100억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라이트론이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최대 주주인 윈텍 또한 동반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종목 중에는 SY와 유신이 해당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외에도 다수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살펴보자면요. 이노 인스트루먼트, 삼부토건, 다산 네트워크스 등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우리나라 기업인들 20여 명이 이달 중순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업인들 다수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에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 프로그램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7억 500억 달러 이상이고요. 프로젝트 개수는 85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규모가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수혜가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SY와 유신 등이 지금 이름을 올렸지만 다수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은 만큼 오늘 본장에서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함께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JT, 인포뱅크, 코리아나, 오르비텍, 그리고 마음 AI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외에서 하락한 종목들의 특징은 함께 묶어볼 수 있는 특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 AI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오진 않은 만큼 순위 정도로만 체크하고요. 마음 AI만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6% 하락하면서 35,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AI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마음 AI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급등해온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장마감 이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해당 공시와 함께 2% 하락한 35,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창환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시간의 종목 특징주들이 좀 이번에 뽑기도 쉽지 않은데, 아이비전을 좀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같이 엮여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서 2024년도에 모든 신제품에 와이파이 연결 기능 탑재하겠다, 요게 들어가서, 이게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좀 정황이 좀 있고, 일단 여기 관계사가 머큐리라고 삼성전자를 고객사를 보유한 유선 공유기 전문 기업이 있는데,
여기 모기의 그 최대 주주가 IG 비전입니다. 그 머큐리의 지분 56.13%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머큐리가 주가 굉장히 강세가 나타났었고, 지주사인 그 최대 주주인 그 IG 비전도 같이 이제 움직인 건데, IB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반기 영업이익이 이제 48억 정도 나와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5% 정도 증가가 나와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지금 성공한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한 1,022억에 영업이익 76억 정도 나와서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한 5.4% 늘었지만은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58.9% 증가가 나와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지만은 실적이 돌아섰다는 것들이 확인됐었고, 특히 이제 그 알뜰폰 브랜드의 그 IG 모바일 가입자가 많이 올라갔다. 이게 지금 실적 증가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비전이 상반기에 가입자 12만 정도 유지해서 일단 뭐 실적 바닥과 턴어라운드와 주가 바닥은 잡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 와이파이 그 관련 테마주였기 때문에 일단 테마주로 생각하시고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뭐 차익 실현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IG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케이블 사업, 광케이블 사업과 관련해서 IG 비전이 지금 테마주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차익 실현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도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대비해 보시면서 월요병 시원하게 날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월요병 대신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